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동아시아사 유목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20분 알람 맞춰 놓을게요. 20분 지금 마칩니다. 타이머 20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송나라랑 거란, 전연의 맹, 뭐 이런 것들 기억나나요? 송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송이 있었고, 그 위에, 거란이 있었죠. 거란, 남명관, 북명관,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이에는 여진이 있었고, 여기에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자, 거란이 송을 치기 위해서는 고려가 자꾸 걸려서 고려를 공격했었습니다. 자, 거란. 자, 이제 송 입장에서는, 송은 앞선 시간에 과학기술은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뭔가, 뭐 군사력이 약했었어. 그래서 성한테 계속 이제 삥을 뜯겼었죠. 대표적인 굴욕적인 맹약이 뭐였죠? 전연의 맹 기억나나요? 전연의 맹.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던 송이 이제는 여진하고 동맹을 맺고 거란을 같이 공격을 합니다. 같이 공격을 해서 여진아, 너가 우리를 도와서 거란을 없애고 나면은 거란의 땅을 일부를 너네한테 줄게 하면서 송과 여진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란을 격파를 해요. 그리고 여진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진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와서 보니까는 송하고 이제 맞붙어 보니까는 송이 생각보다 엄청 약한 거야. 그래서 여진도 여전히 앞에 있었던 거란처럼 송에게 삥을 뜯습니다. 자, 여진 한번 볼게요. 여진은 아구타란 사람 이름이에요. 아구타가 앞에서 야유라보기 기억나나요? 거란 때 야유라보기처럼 아구타란 사람이 부족을 통합해서 건국했다.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송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송까지 멸망시키고 화북지방을 점령했다. 우리 지도 보면은 송은 앞에서 거란은 연운 16주만 먹고 있었다면 얘네 여진이 세운 나라 금나라는 여기 화북지역까지 다 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화북지역까지 다 먹었다 그러면은 여진인 거예요. 송까지 멸망시키고 화북지방을 점령했다. 그럼 송은 멸망해서 어디 갔냐? 송은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세웁니다. 남송. 앞에서 우리 5호 16국 시대 때 진나라가 5호 16국한테 나라를 뺏기고 나서 밑에 가서 동진을 세웠던 것처럼 송나라도 여기서 멸망을 하고 밑에 내려가서 다시 남송을 세웁니다. 자, 남송도 역시 여전히 여진하고 비하면 군사력이 약해서 송의 막대한 물품을 받으면서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송이 우리가 너네한테 물자를 줄 테니까 우리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 하고 여기서 협상을 맺습니다. 이제 전연의 맹을 맺었던 상황보다 더 악화된 거예요. 자, 여진이 이만큼 커졌어요. 거란보다 더 커졌어. 거란 연운 16주만 먹었다면 얘네는 미안해요. 얘네는 더 커졌어. 그래서 금나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금나라가 고려한테 너네 우리랑 친하게 지낼 거야 안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고려가 그러면 친하게 지낼게. 그래서 고려와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이거 앞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자, 탕구트와도 조공을 받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 하였던 탕구트와도 얘네도 금나라한테 조공을 바쳐요. 앞에 이 하나라도 역시 송나라한테 삥을 뜯던 아이들이죠. 하지만 금나라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자, 금나라의 이원적 통치체제 금나라 여진도 마찬가지로 거란처럼 얘네 남명관 북명관제 사용했었죠. 거란처럼 이원적 통치체제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맹한모국제란 걸 실시해요. 맹한모국제는 원래 자기들 유목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중국인들 농경민들 대상으로는 주연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여기 표 보세요. 요 표 보면은 부족민들 맹한모국제, 그러니까는 부족 단위별로 얘네는 그 부족 뭉쳐다니는 그 부족이 하나의 군사단인 거야. 그래서 1모국이 100명이고 얘네가 또 모이면은 1맹한이 되는데 1맹한은 10모국이 모이는 거야. 10모국이. 그래서 1000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마치 모든 부족 단위가 다 군사적인 부대처럼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군대처럼 편성을 해놓는 단위는 유목민족한테만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연제는 중국인들한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인과 유목민족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앞에서 남명관, 북명관처럼 여진에서는 맹한모국제를 주연제를 실시했다. 요거 수능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CF란 건 뭐야? 비교하라는 거예요. 남명관이랑 북명관 제도랑. 자, 거란과 마찬가지로 여진도 고유 문자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통치체제도 달리하고 문자도 자기들 나름대로 문자를 쓰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여기 금나라 이제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이 등장해서 송은 앞에서 거란한테도 삥을 뜯기고 금한테도 삥을 뜯기죠. 이러다가 요 멀리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이 몽골 애들이 여기에요. 여기
이 몽골 애들이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금을 격파해요. 금을 격파하고 이제 몽골이 내려옵니다. 자, 나라별로 어떤 나라인지 기억을 잘 해주세요. 거라는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은 나중에 세운 나라가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골은 원나라예요. 원나라. 자, 이 몽골도 역시 유목민들 따로 다닐 때는 약했겠죠. 하지만 태무친이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여러 부족을 통합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짱이 오르는데 그 짱의 이름이 징기즈칸이에요. 징기즈칸. 태무친이. 그래서 징기즈칸이 되고 나서 대몽골 제국을 건국을 합니다. 대몽골 제국. 아까 부족 애들은 부족 단위로 생활하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군사를, 너네 부족에서는 적어도 100명 군사는 내! 이런 식으로 부족 단위로 군사를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부족 단위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몽골도 역시 천호제, 백호제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천호, 백호, 아들로 친위 부대를 편성합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부족 단위로 너네는 백호, 100명의 가구호자예요. 가구호자. 가가호호 할 때 가구호자. 그러니까 100명의 가구로 부대를 편성하고 100명의 가구가 10개가 모이면 천호가 되는 거야. 천호가 이렇게 마치 모든 국민을 군부대에 편성하듯이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백호의 장이 있겠죠. 백호장. 천호의 짱이 있겠죠. 천호장. 이런 식으로 이제 짱들을 뽑아가지고 얘네가 여기를 다스리게, 마치 군사조직처럼 다스리게 하는데, 백호장, 천호장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호장의 아들, 백호장의 아들들로 자기 친위 부대를 편성하는 거야. 만약에 백호장의 아들로 내 주변에 항상 놔두는 거야. 그러다가 백호장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아들부터 잡아 죽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천호, 백호 아들로 친위 부대를 편성했다. 자, 몽골. 그리고 몽골이 내려와서 보니까는 서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이 서하입니다. 서하를 공격해서 조공을 받고, 하나라는 이기는 애들이 오직 송나라밖에 없네요. 송나라만 이기고 금한테도 삥 뜯기고 얘네도 몽골한테도 삥 뜯기네. 조공을 받고 금나라를 공격해서 금나라 수도 카이펑을 점령을 했다. 카이펑. 금나라 수도 개봉. 카이펑을 점령을 했다. 그래서 금나라가 이제 수도를, 원래 수도는 베이징이었는데 카이펑으로 수도를 한번 옮겼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옵니다. 누구한테? 원나라한테 멸망을 해요. 이거 잠깐만 지우고 올게요. 정신이 없네. 자, 그 다음에 호라즘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중앙아시아쯤. 여기 중앙아시아쯤인데 몽골 애들이 여기만 점령을 한 게 아니라 호라즘 요쪽까지, 중앙아시아까지 점령을 해서 비단길에 장악을 합니다. 비단길은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길.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더스강이 어디냐? 인도 쪽이에요.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서쪽으로는 모스크바, 키예프, 동유럽까지 차지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놀랬네. 자, 이렇게 영토를 차지해요. 영토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는 거야. 이때까지도 남송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송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제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려도 공격을 하고 남송도 공격을 해요. 고려를 공격하고 남송을 공격한다. 그리고 여기 있던 아까 송나라와 동시에 등장했던 대월들도 원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그냥 가는 족족 다 멸망을 시키는 거야. 대월도 이때 멸망을 합니다. 송나라 때 등장해서 요때 멸망을 한다. 원나라 때. 자, 이제 징기스칸의 후예인 세조, 쿠빌라이 세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쿠빌라이 이름이고 이건 왕의 명칭이에요. 쿠빌라이 세조. 이 세조라는 사람이 원래 몽골 수도는 카라콜룸이라고 원래 얘네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수도가 여기쯤에 있었어요. 카라콜룸이라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서 베이징의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이 세조라는 사람이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를 하고, 나라 이름도 이때부터 원나라라고요. 나라 이름을 원나라라고 했다. 자, 그 다음, 나라 이름을 원나라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쿠빌라이 세조 때, 몽골이 세조 이전부터 계속 고려를 쳐들어갔었는데, 고려가 항복을 하지 않았죠. 어디로 천도를 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한 다음에 계속 8번이 쳐들어올 때까지 고려가 계속 싸웠었어요. 그러다가 세조 때 고려가 항복을 합니다. 세조 때 고려가 항복을 해요. 약간 원나라의 한무제 느낌? 쿠빌라이 세조. 그 다음에 아까 남송은 점령을 못했었죠. 요 남송을 마저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된 것도 이 세조 때입니다. 자, 대월까지도 이렇게 먹어야겠죠. 대월까지도. 자, 고려를 항복시킨 후, 이제 고려는 항복을 시켜놨어. 고려는 멸망까지는 아니에요. 항복을 한 거야, 항복을. 그러니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원나라 땅이 됐죠. 하지만 고려는 고려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간섭을 하는 정도지. 자, 고려를 항복시킨 후 고려군과 몽골군이 합쳐가지고 같이 또 일본도 공격을 해요. 세조 때. 하지만 일본을 공격했지만 수많은 군대를 데려갔지만 당시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일본이 삽니다. 태풍으로 실패를 한다. 일본 원정은 실패를 했다. 자, 베트남 대월을 공격합니다. 베트남 대월을 공격하는데, 대월을 공격했을 때 처음에는 쩌농다오라는 사람이 중국의 쩌농다오라는 사람이, 베트남의 쩌농다오라는 사람이 중국과 맞서요. 그 원나라가 공격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다 가는 족족 그냥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유일하게 점령을 못한 땅 두 군데가 있어. 한 군데가 고려 자기 땅을 만들지 못했어요. 항복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여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대월을 공격했으나 쩌농다오 활약으로 패배를 했다. 그 다음에 이후 쩌낭조 이 대월에서도 왕조가 4개가 나와요. 리, 쩐, 호, 레. 대월 안에서 왕조가 4개가 나와요. 리쩐호레. 이 4개 왕조 중에 리 왕조 때는 쩌농다오가 막 싸웠는데, 이후 쩌낭조에서는 몽골의 조공을 바칩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여기도 점령을 당한 건 아니고 쩌낭다오 때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자, 순서 기억해두세요. 고려가 먼저 항복을 합니다. 고려가 먼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공격을 합니다. 일본을. 그 다음에 중국을 최종적으로 점령하려면 남송을 멸망시켜야 되죠. 남송은 가장 나중에 멸망이 돼요. 나중에. 자, 계속할게요. 요 말이랑 좀 충돌이 되겠네. 요 말이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봤던 것 같아. 대월을 멸망시켰다고 하지 말고, 쩌농다오가 맞고, 쩌농다오가 처음엔 막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쩌낭조가 조공을 했다. 이 정도로 굴복을 시켰다.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멸망이라고 하지 말고. 자, 리쩐호레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이거는 모르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원나라 세조 때 대월을 공격했으나 누가 막았다? 쩌농다오가 막았고, 그 쩌농다오가 세운 왕조가 쩌낭조예요. 쩌낭조가 결국은 한 번은 이겼지만 계속 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조공을 바쳤다. 자, 그 다음에 원나라 7번. 원나라는 지방에 우리 주나 현을 놔두듯이 오도 양계, 고려의 오도 양계 이렇게 놔두듯이 얘네들도 지방을 다스려야겠죠. 지방을 다스리는 단위가 뭐냐면 행성이에요. 행성. 그래서 만약에 전라도면 전라행성, 경상이면 결라행성. 우리 도 같은 개념, 도보다 훨씬 큰 개념이지만 행성을 설치하고 거기에는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다스립니다. 다루가치를.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워낙 넓죠. 우리 서울에서 고흥에서 서울 가는 것도 요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밖에 안 되잖아. 여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엄청난 영토죠. 동유럽까지.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역참으로 연락을 합니다. 30리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걸 역참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말을 여기서 명령을 내렸다. 그럼 말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야. 그러면 말이 중간에 힘이 빠지겠죠. 그럼 여기서 또 말을 세발력 갈아타. 그리고 또 전속력으로 달려. 또 여기서 갈아타고 전속력으로. 그러니까 말을 계속 갈아타니까 항상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락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역참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지역마다 화폐가 달려. 그러니까 화폐가 달리니까 이 화폐를 맞추기 위해서 교초 화폐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 넓은 지역에 물건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화폐가 필요해. 간단하게 이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화폐. 그래서 지폐입니다. 이거는 지폐화폐인 교초를 발행을 했다. 자, 몽골의 정책입니다. 몽골의 정책은 몽골인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모든 주요한 군사 임무, 그리고 엄청난 중요한 일들은 다 몽골인만이, 최고위직에는 몽골인들만 올라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은 민족은 중국인이 아니라 생목인, 이슬람인, 중앙아시아인, 유럽인 이런 사람들. 생목인, 색이 있다. 어디에? 눈목에,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 서양 애들 눈에 갈색이 있죠. 중앙아시아 애들, 아랍 애들 눈에 색깔이 있죠. 그런 색깔 있는 사람들, 얘네들이 몽골에선 두 번째로 믿을만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을만한 아이들이 한인입니다. 한인, 중국인들.
중국인들. 근데 이 중국인들도 원나라가 처음에는 북송을 점령하죠. 화북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남송지역을 점령을 하죠. 그럼 남송지역에 있던 중국인들은 끝까지 원나라한테 저항을 했던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를 북송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을 한인이라 그러고, 남송지역에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싸웠던 중국인들을 남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싸웠던 남인들은 가장 낮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맨 처음에 몽골인, 두 번째는 생목인, 서역인 같은 유럽인 같은 생목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북 지역에 살고 있던, 북송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남인.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인과 남인, 즉 한마디로 중국인들은 정치 참여 기회가 굉장히 적었다. 자, 징기스칸 밑에 천호장, 백호장 요 그림들 기억해두세요. 맹한목제는 어디? 거란. 남명간제, 북명간제는 어디? 미안해요. 맹한모국제는 어디? 여진. 그 다음에 남명간, 북명간은 거란. 그 다음에 천호, 백호제는 몽골입니다. 몽골. 자, 이제 3번 고려 자주 얘기해볼게. 이제 앞에서 한 거 나와요. 앞에서 송나라와 등장했던 애들이 맨 처음에 등장인물 거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몽골 등장하죠. 그러면 송과 항상 옆에 껴있었던 우리 고려 입장에서도 거란, 여진, 몽골 순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고려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고려는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송과 조공 관계를 맺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었어요. 고려는 거란과 적대시했죠.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 송을 쳐야 되니까 후방인 고려를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가 물려간다면 송과 외교 관계를 끊고 이제부터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고려가 있으면은 거란이 있어. 그리고 고려가 있으면은 중간에 여진 애들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못 지내는 거야. 너네가 얘네 쫓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란애가 쫓아줍니다. 쫓아준 틈을 타서 고려가 냉큼 그 땅을 먹어버려요. 그 땅이 강동 육지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자기 입을 털어가지고 영토를 얻은 거죠. 자, 거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또 치워줬는데 여전히 고려가 우리랑 친하게 지내지 않아. 그래서 2차, 3차 때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2차, 3차 때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때 활약한 장군들은 양규, 강감찬이에요. 특히 강감찬은 3차 때 귀주대첩에서 거란족을 물리칩니다. 귀주대첩. 자, 그러면 이제 거란이 고려도 멸망시키고 송도 고려를 멸망시켰으니까 송을 제대로 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려, 송, 요 나라 사이, 거란이 요죠. 요 사이에 세력 균형이 발생해서 고려와 요 관계는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한동안 평화 관계가 유축이 돼요. 그래서 거란 같은 경우는 송을 완전히 치지 못하고 연운 16주밖에 못 먹었었죠. 근데 이후에 거란 이후에 등장한 여진이 성장하자 고려가 이거 앞에서 한국사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나지 모르겠네. 여진이 막 성장하려고 하니까 고려가 한번 여진을 칩니다. 고려 윤간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이라는 특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여진족을 물리쳐요. 그 다음에 거기 여진족이 갖고 있던 땅에 구성이란 걸 쌓아요. 그러니까 여진족을 초반에 물리친 거야. 그리고 하지만 이제 여진 애들이 계속 돌려달라고 계속 쳐들어오니까는 이제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돌려줍니다. 근데 이 구성을 받은 여진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송과 동맹을 맺어서 앞에서 했었어요. 거란을 무찌르죠. 거란을 무찌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까 앞에 지도 봐봐요. 우리한테 구성 달라고 찌질찌질했던 그 여진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중국의 북쪽을 다 먹어버린 거야. 이 상태에서 다시 고려한테 접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너희한테 구성 달라고 찌질대던 그 여진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네 우리랑 싸울래? 우리한테 항복할래? 그러니까 고려가 전쟁을 하지 않고 금에 사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 당시에 고려는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지배층들이 지금도 잘 사는데 뭐하려고 전쟁을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려는 금한테 앞으로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하면서도 뒤에서는 송나라와 계속 해상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왜? 송나라에 얻어먹을 게 많거든.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 자, 이후에는 원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원나라가 이제 여진도 무찌르고 원나라가 등장을 하죠. 몽골 원나라가 공격하니까 이때는 고려에는 무신 정권기라 야 싸워!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한 다음에 끝까지 싸웁니다. 특히 열심히 싸웠던 애들, 삼배초 애들 막
결국 싸우지만 결국은 항복을 하죠. 고려가 언제 때? 앞에서 했었죠. 세조 쿠빌라이 때 항복을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몽골과 항전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발달합니다. 적과 외부, 우리도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외부인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 팀 막 이런 그 의식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 제하옹기 같이 우리는 당군의 후예들이야, 우리끼리 뭉쳐야 돼, 이런 의식이 발달을 합니다. 몽골과 싸우는 과정에서. 근데 이런 비슷한 경향이 베트남에서 나타나요. 베트남에서 아까 쩌농다오 나왔었죠. 쩌농다오 막 이런 애들도 몽골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 야,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끼리 뭉쳐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정리한 대월사기, 그 다음에 쯔논문자라는 게 만들어져요. 대월사기나 쯔논문자. 자, 7번까지 할게요. 원나라의 쿠빌라이 때는 원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앞에서 했었죠. 자, 베트남은 아쉽게도 선생님 수업시간 마지막에 하든지 다음 시간에 하든지 해야겠네. 자, 고생하셨습니다.